초동 대응이 미흡했던 점이 매우 안타깝다. 이번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과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진솔한 대국민 사과를 구합니다. 예, 뉴스탑10 뽑은 2위와 4위 차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윤석열 총장 지지율이 처음으로 30% 벽을 깼다는 소식 저희가 한번 짚어봤었는데 반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각 여론조사 기관마다 미세한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저하고 화면을 좀 같이 볼까요? 부정평가는 59.9%, 60%에 육박하고 지지율, 긍정평가로 이제 잡히는 지지율은 아주 소폭 조금씩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신년 결과도 또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지난달의 결과만 봐도요. 제가 12월 셋째 주에 39.5%로 긍정 결과가 조금 반등했을 때 바로 뉴스탑10에서 이것이 과연 기계적인 반등, 그러니까 정말 여론이 중도층이 문재인 대통령 잘하고 있다고 해서 이 표를 더 지지율에 준 것인지, 그게 아니라 위기감을 느끼고 지지층이 그냥 단순히 결집을 많이 한 것인지는 그 다음 주 결과를 보면 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12월 3주차에 39.5%가 나오고 4주차에 바로 다시금 36%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12월 3주차에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위기감을 느꼈던 어떤 친문의 성향의 국민들이 기계적인 반등을 한 것이다. 여론조사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응답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큰 하락 추세는 전혀 막아세우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지금 이렇게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부정평가가 높아지는 것에서 더 안 좋은 요소가 무엇이냐, 정부 입장에서.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그동안 동부구치소 사태 같은 경우는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이겠습니다만 이 지지율을 반등시킬 만한 호재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추미애 장관의 교체이고 두 번째가 백신 확보 소식입니다. 직접 이 백신 회사 CEO와 문재인 대통령이 화상 통화하는 장면까지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 같은 어떻게 보면 회심의 카드를 국민들에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개각도, 백신 확보도 지지율 반등에 전혀 먹혀들고 있지 않다는 점, 이것이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일 징조로 보여집니다. 여기 보면 또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긍정평가는 최저치, 부정평가는 처음으로 60%대를 넘어섰다는, 그래서 청와대로서는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데는 한 가지 이유만은 아니겠지만 동부구치소 최악의 집단 감염도 지지율 하락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찾아서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과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진솔한 대국민 사과를 구합니다. 총리가 대신 사과하고 소관부처인 법무장관은 침묵하다 마지 못해 페북에 사과 글을 올리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구정처장. 그런데 오늘 일부 보도를 보니까 대통령은 동부구치소 특별대책 수차례 지시했다. 대통령이 참모들과 회의에서 여러 차례 이 문제 해결을 지시했다. 그러면 이 지시가 잘 내려가지 않아서 동부구치소 사태는 대통령은 얘기했는데 현장에서 일을 수습하지 못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청와대 관계자가 저렇게 해명을 한 것은 대통령 책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저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데도 왜 이 모양 이 꼴로 그 사건이 악화됐느냐, 이렇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국정 운영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길래 대통령이 수차례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무부처 장관이 그 확진자가 1000명 가까이 나올 때까지 한 번도 찾아가지 않고 사과하지 않고 이렇게 됐느냐. 그러니까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아니라 대통령이 어떤 노력을 했고 그 노력의 결과가 어떻게 반영이 됐는가, 이걸 알고 싶은데 지금 청와대는 국민이 알고 싶은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은 지시했으니까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이게 면피성
해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민이 원하는 답과 이 청와대 관계자의 해명 사이에는 이 큰 괴리가 존재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정차장. 근데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네. 비슷한 과거 사례로 이 말 제가 어디서 본 것 같다고 했더니 요즘 청와대에서 백신 수급을 할 때 대통령은 과거부터 백신 수급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는데 현장에선 그게 지켜지지 않았다. 뭐 이런 뉘앙스의 얘기는 이것도 또한 또 마찬가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이자 동시에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라고 해서 그걸로 책임이 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시한 것이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체크하고 그 결과까지 챙겨야 되는 책무가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청와대의 어떤 반응을 보면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대통령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충분히 관계부처 장관에게 지시를 했는데 예. 그것이 잘 이행되지 않았다. 이 책임을 주무부처로 좀 떠넘기 듯한 그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데 이런 태도로는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지시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된, 이행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빨리 파악을 해서 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청와대와 대통령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국민이 많다는 것을 청와대 관계자들이 좀 더 면밀히 이 민심을 좀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현정 의원. 네. 근데 좀 비슷한 뉘앙스의 얘기를,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유인태 전 사무총장, 그러니까 우리가 원조 친노라고 뉴스탑10 시간에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노무현 정부 시절 민정수석 때 언론을 직접 상대하겠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말리는 역할을 주로 해서 습관이 된 게 아닐까 싶다. 뭐 증언 아닌 증언입니까?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요? 사실 뭐 노무현 대통령은 그때 당시에 언론과 굉장히 어떤 면에서 뭐 친화적이면 친화적이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죠. 자기의 어떤 뭐 불리한 기사가 나오면 뭐 직접 전화 뭘 해서 한다든지 또 춘추관에가 직접 브리핑 한다든지 이제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당시에 이제 민정수석 할 때는 이게 어떤 언론과의 어떤 갈등 관계, 논란을 더 증폭시키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야기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건 차치하고라도 예전에 제가 청와대에 이렇게 취재할 때 보면 그 아침에 이렇게 전화를 돌리면 주요 인사들이 사실 나 어제 대통령하고 밥 먹고 왔어.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 대통령한테 이런 이야기 했어. 그게 또 기사화가 많이 됐어요. 근데 이런 게 언제부터 없어졌냐면 박근혜 대통령 시절부터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뭐 보안이 철저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시절 와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 누구 하나도 나 대통령 어제 밥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 건의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뭐 있겠죠. 그러니까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뭐 취재에 뭐 보안을 확실히 지켜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문제가 됐던 부동산 문제, 백신 문제 등등 현안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청와대 참모들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가 어떤 면에서 보면 문책을 안 당하기 위해서 변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바깥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예. 근데 그런 이야기를 대통령이 저녁에 많이 일반인들과 만나서 주요 인사를 만나서 경청도 하고 또 언론인도 만나서 경청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저도 이제 예전 대통령 있을 때 가끔씩 청와대 가서 이렇게 언론인들과 대통령과 면담하는 시간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정부 들어와서는 그런 행사가 거의 없어졌어요. 그런 걸로 비춰보면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와 소통하고 있는지에 대한 저는 솔직히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사실은 미리 예를 들어서 들으면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유인태 지금 전 사무총장 이야기하듯이 대통령이 누구와 소통하려고 하지 않는 게 아닌가. 이게 바로 지금이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지시했는데 왜 안 해? 이런 걸로 좀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상호 부대변인. 네. 그냥 제가 횟수만 불러보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150번, 이명박 전 대통령 20번, 김영삼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5번, 문 대통령 4번. 아직 뭐 임기는 좀 남았습니다만 이건 뭐 더 크고 작은 기자회견 다 합친 겁니다. 네. 문 대통령이 이제 조만간 신년 기자회견도 한다고 하는데 소통 횟수가 너무 적은 건 아닌지 이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각자의 통치 스타일에 따른 어떤 그 소통에 관련돼서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겠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워낙 달변가로 유명하신 분들이었고요. 그다음에 뭐 이명박, 김영삼,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당시에 기자회견만 해도 굉장히 시나리오를 짜놓은 상태에서 움직였던 반면에 예.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좀 자유로운 질문도 좀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횟수 자체가 너무 부족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충분히 소통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정치인의 스타일상 문재인 대통령은
말보다는 차분하게 이제 행동으로 준비하시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이렇게 차이를 좀 만들어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좀 청와대 관련해서 그런 대응들 문제 약간 저기 책임 떠넘기기 아니냐, 백신이나 동부구치소 사태라든가 이런 부분에 네. 대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야당이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보이기도 해요. 왜냐면 야당에서 자꾸 대통령이 그런 부분, 현안한 부분에 대해서 안 보인다. 도대체 뭐 하고 있냐, 왜 지시를 안 내리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특별한, 여러 차례 지시가 있었다라는 걸 설명한 거지,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 아니면 지시가 있어서 청와대의 책임이 아니고 그 실제 실무자들의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잠시만요. 근데 이게 보면 듣기에 따라서는 네. 동부구치소 특별대책 수차례 지시했다. 근데 팩트만 보면 지시를 했고 지금 최악의 집단 감염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걸 야당 말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면 청와대는 할 만큼 했는데 현장에서 안 어려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게 그 이후에 수보회의라든가 이런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시는 회의에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질타하고 사과도 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과를 하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본인의 잘못을 인정. 대통령이 동부구치소 관련 사과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백신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그 수보회에서 사과를 백신은 사과했죠. 예.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 회피하려는 게 아니고 예. 야당이 왜 지시를 안 하냐 하니까 지시가 없었던 게 아니고 그 지시가 있었는데 부족하고 미흡한 점은 있었죠.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비판이 있었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과 표명을 따로 하시기 때문에 이걸 뭐 책임을 면피하거나 회피하거나 아랫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거나 이런 의도를 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제 하에서 사실은 청와대는 국정 운영의 모든 책임을 지게 돼 있거든요. 그걸 뭐 부인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 동부구치소 얘기를 지금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세균 총리가 다시 한번 이 구치소 집단 감염에 대해서 사과를 하긴 했지만 주무부처 장관인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는 여러 시민단체의 고소 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확진자가 나왔을 때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초동 대응이 미흡했던 점이 매우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근데 민변에서도 이 공개 질의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이 추미애 장관, 법무부가 도대체 동부구치소 관련해서 어떤 대응을 했냐, 뭐 이 부분을 좀 캐물은 것 같습니다. 공개 질이지만 실상은 공개 질타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부구치소 사태 뚜렷한 조치가 없었다. 또 법무부가 발표한 대책이 기존의 조치 일부 보완한 것이지 교정시설별로 동일하지 않다는 건요. 동부구치소 대책이 다르고 남부 다르고 서울구치소 다르고 아직까지 통일된 매뉴얼조차 안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조치의 내용도 수용자를 포함해서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어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데 지금 동부구치소에서 보면 그 손팻말 흔든 분도 나왔지만 일부 수용자들이 편지를 써서 가족과 지인들에게 보내면서 이 참혹한 실상을 증언하는데 법무부에서는 수용자들이 지금 증언하는 게 대부분 다 사실이 아니다. 왜곡되거나 과장됐다고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편지를 받아보니 수용자들의 가족과 지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법무부를 믿겠습니까? 가족의 말을 믿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명성도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사실을 민변이 지적하고 있는데요.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저는 경제와 관련해서는 경실련, 예. 정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참여연대, 그리고 법무부 검찰 문제 관련해서는 민변이 그동안 전통적인 이 진보 성향의 단체였지만 이 정부를 비판할 때 그건 정말 민심의 바로미터가 정부에서 돌아섰구나를 느끼게 하는 풍향계 역할을 합니다. 근데 경실련 같은 경우는 부동산 문제 비롯해서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를 때리고 있어요. 경제 문제에서 민심의 바로미터가 완전히 돌아섰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정치 문제 참여연대는 사안마다 좀 다른 것 같고요. 민변 같은 경우는 추미애 윤석열 총장 갈등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입장을 많이 내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추미애 장관이 이른바 한동훈 방지법, 핸드폰 비밀번호 보겠다 이때 비판을 했고 이번에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민변마저도 문재인 정부를 때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법무부와 검찰 문제에서도 민심의 바로미터가 문재인 정부의 등을 돌리고 있다는 그런 풍향계로 우리가 해석하는 게 과한 해석은 아닐 것 같습니다. 민변 꼭 이런 공개질이 말고더라도 실제로 동부구치소발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요. 현재까지 1,090명, 재소재 10명 가운데 4명은 지금 감염이 된 셈입니다. 분리를 해놔야 더 방에다가 더 집어내고 섞어놓으니까 더 같은데. 복불복이긴 한데 가르쳐달라 이렇게 사정을 하면 가르쳐주세요. 어느 분은 그 개인
정부 동의 때문에 절대 못 가르쳐 주신다는 분도 있고요. 어떤 상태인가, 음성인가 양성인가 즉시 알려줘야 된단 말이야. 한명꼴이 존엄하다 이 말이야. 저희가 재소자들의 목소리를 한 화면에 모아봤는데 장혜철 평론가님, 물론 법무부에서는 이들의 주장이 대부분 가짜다, 거짓말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긴 해요. 법무부에서는. 확진자와 같은 방을 썼는데 남은 7명 계속 방치됐다. 직원 실수로 양성 환자들이 있는 10명 방에 4시간 갇혀 있었다. 이건 말고도 마스크도 안 주고 본인 돈으로 마스크 살려고 하는데 법무부가 허락 안 해줬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스크 같은 경우는 그 마스크 안에 있는 어떤 철심이나 이런 철사 같은 것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우려를 표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다른 대안을 만들어서 이 철사 같은 게 안 들어있는 완전 면 마스크라도 일찌감치 보급을 다 했어야죠. 코로나19가 어제 오늘 일입니까? 이번이 벌써 3차 대유행입니다. 그러면 1차 대유행과 2차 대유행 때는 그야말로 운이 좋아서 교정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안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때도 아무런 대처 매뉴얼이 없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제가 본 언론 보도에 의하면 200명 정도를 새벽 3시까지 한 공간에 모아놓고 분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200명 중에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 있었던 재소자도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동부구치소 측의 조치가 구치소 내에 코로나19를 더 퍼뜨리려고 작정한 게 아니냐는 그런 말이 재소자들 사이에서 나왔거든요. 이 같은 여러 의혹에 대해서 법무부가 무조건 아니다, 허위라고만 말하지 말고 무엇이 진실인지 국민과 이 언론 앞에 제대로 보고를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준엄한 질책을 받고 대책을 마련해야죠.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많은 국민들이 법무부의 허위라는 입장보다는 편지를 보내고 전화통화를 통해서 저하는 실상을 알리는 재소자들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예. 글쎄요, 지금 사상 최악의 집단 시설 감염으로 치닫고 있는 동부구치소 얘기 좀 잦아들어야 될 텐데 야당은 대통령의 책임까지 묻고 나섰습니다.